굉장히 부끄럽지만 여기 하나씩 모듈입니다. 네, 그래서 베스트 제안서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민망하지만 제가 막 억지로 끼워 맞췄어요. B는 일단 팔리는 제한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벌써 어느 정도 이 정도 기대 수준을 갖고 들으시면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별거 없어요. 저도 편안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서 업무를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오프라인 HRD 기관에서 홍보팀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당시에 CEO 대상 웹진 만들고 막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 아티클 쓰고 하는 거 했는데 제가 초중고대학교를 방송반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룰 줄 알아서 한번 그 회사에서 지금 QSU 같은 걸 런칭한다고 해서 그거 런칭하는 부서로 이제 옮겨져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좀 기회가 돼서 과정 개발하는 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수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수행하는 부서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제안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늘게 됐는데 죽자고 쓰다 보면서 하게 이렇게 조금씩 늘었던 건데 제안서를 처음 쓸 때 잘 쓰고 싶잖아요. 막 밤을 샜어요. 내가 너무 뿌듯해. 이게 너무 완벽해. 내줬어. 근데 떨어졌어. 풀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쓰면 쓸수록 이 제안서라는 걸 목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안서는 결국에는 수주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이쁘게 쓰고 잘 쓰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보니까 잘 수주되는 제안서들만의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그 특징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어렵지 않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첫 번째는 그 선택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아까 바이어스 초이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간단히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작죠? 네,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선물할 때 보통 내 취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선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특히 팔리는 제안들도 선물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는 사람 취향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제안서에 내 생각이 아니라 고객의 생각에 맞춰서 내용을 잡아야 되는 특징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은 내 생각의 프레임 대신 고객이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이 포인트에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고객 생각의 프레임에 그걸 맞출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선물하기랑 똑같아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둘 중에 선물을 산다고 하면 지훈 씨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제 생각은 노트북인데 정답은 플래시백.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간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선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물할 때 뭘 필요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할 때도 고객하고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이게 어떻게 관심이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걸 어떻게 그걸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그 사람 설득할 때 첫 번째 단계가 경청이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를 사용을 하면 뭐
이런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제안서에서는 정보들을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인터뷰를 할 수 있고요. 뭐 제안할 때 일반적으로 중요한 제안들 같은 경우 사전 인터뷰하거나 담당자들 니즈 같은 거 인터뷰하잖아요. 그거 있거나 아니면 문헌 분석 관련된 주제에 분석을 하거나 뭐 기사 같은 트렌디한 이슈들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B2B이기 때문에 뭐 경영관심, 신년사, 경영철학 이런 데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올 수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아까 또 다시 시사점을 뽑아야 되는데 이 정보들 모았으면 시사점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역시 아까도 아까 그 선물하는 그거에 비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요. 노트북이 있었을 때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으로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고 또 무거웠대요. 그리고 조금 최신 노트북이 아니었어요. 여자친구 성격이 보통 되게 실용적인 편이라 이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시사점이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백에 대해서는 자기는 큰 가방뿐이 없으니까 작은 가방도 필요하지 않을까 니즈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뭐 좀 이게 좀 이렇게 좀 과시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사점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 예산 범위 생각해봐야죠. 이 중에 둘 중에 뭘 선택할지 봤을 때 예산 선택해야 되고 브랜드 선호도 봐야 되고 뭐 기존 가방 차별점이나 평소 스타일이나 최신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가방을 선물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말처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건데 이것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시사점하고 이런 분석 포인트를 가지고 딱 이제 상품을 적합한 상품을 제시를 해야겠죠. 샤넬백이든지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거를 줄 때 그냥 주면 안 되죠. 일단 하나 더해서 어떤 감동과 센스를 더해줬을 때 최상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 플로 그대로 제안이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따져보면 팔리는 제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고르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가져와요. 그 중에 하나 픽업하는 거거든요. 그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고를 때 평소 그 사람의 취향이나 했던 말들을 고민해보고 거기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택을 하죠. 여러 옵션들 중에서 그냥 주지 말고 감동과 센스를 더해서 딱 줬을 때 베스트 선물을 주는 것처럼 제안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시사점 도출하고 그걸 그냥 주지 말고 뭔가 그 감동과 어떤 감성 터치 같은 것들 섞어서 줬을 때 이게 딱 픽업이 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원리 내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는 게 제안서에서는 보통 제안 배경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제안 쓰실 때 보면은 혜인님 제안서 쓰실 때 그 뒷부분에 과정 개발 방법론 이쪽은 그냥 원래 있던 것들 그냥 붙여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미 제안서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제안서 쓸 때 가장 포인트가 고객이 뭘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제안 배경단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 썼던 제안서의 제안 배경들을 작성했던 거고 요거는 사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제안서긴 하지만 굉장히 공을 들였던 형태의 제안서들을 가져왔습니다. 환경 요소를 분석한다는 거는 아까 그 사람의 말을 잘 캐치하고 경청하는 단계고요. 여기 이제 공감한 시사점 도출. 너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이런 게 속뜻이 있었지? 라고 정리해주는 단계고 그랬을 때 감동과 센스를 더해서 사업 컨셉을 제시하는 형태 이게 제안 배경의 플로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길게 쓰든 짧게 쓰든 한 줄로 쓰든 두 줄로 쓰든 차이지 이 플로우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안 썼을 때 가장 큰 실수가 이 제안 배경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 아까 남자친구가 자기가 너무 좋아. 이 야구볼이 너무 좋아서 줬잖아요. 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안 배경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흔히 많이 첫 번째는 환경 요소 분석을 하는데 외부 환경 분석하고 내부 환경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전략적인 툴들 많이 쓰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있어 보이기를 하기 위해서
막 이런 어려운 거 썼어요. ICT 패러다임의 변화. 저는 모르죠. 이게 잘 몰라요. 보통 이럴 때 구글을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구글을 이용할 때 휴넷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휴넷 띄고 기업 분석이라고 치면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을 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꽤 쏠쏠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ICT 관련돼서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보고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뭐 그런 데 있어서 본인이 분석하지 마세요. 절대.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에요. 잘하지 못하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거 쓰시면 되고, 뭐 이 나이파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패스트 분석 같은 거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왓 분석은 이미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비슷한 이제 환경 분석 툴인데 뭐 정치 요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공기관들 제안할 때는 저는 이걸 썼어요. 정부 요소들을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사실 다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거 쓰시면 좋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두고 환경 분석에 대한 프레임을 였는데, 여기서는 퍼포먼스 프로세스 피플이라고 하는 거를 그 뭐랄까요, 함수를 좀 넣었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이 분석한 내용을 다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분석 결과를 정리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고요. 내부 분석 같은 경우, 내부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미션 비전이나 경영 전략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뭐 핵심 키워드를 도출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약간 스킬이 필요한 게 정말 정직하게 거기서 키워드를 뽑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제안해서 쓰기 위한 단어랑 유리한 것들을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정리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어떤 원장님이나 저희 회사 같은 조영탁 사장님이 에듀테크를 엄청 강조하고, 그러면 에듀테크에 관련된 뭐 키워드 같은 거 뽑아낸다는 거, 그리고 뭐 조직 구조 분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형태의 분석들을 앞부분에 넣어서 충분히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고, 그랬을 때 외부 환경 요소 분석했던 내용들, 내부 환경 분석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종합적 시사점을 이렇게 넣게 되고요. 종합적 시사점 넣은 다음에 뭐 이렇게 시사점 정리해서 마지막에 아까 선물 줄 때 그냥 주면 안 되고 감동과 센스를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감성적 터치 주는 게 사업 컨셉인 거예요. 조직의 변화에 새물결을 일으키는 나이프와 웨이브 하죠. 뭐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제안을 쓸 때 그 제안 배경을 100으로 본다면 7, 80은 앞에 본 것처럼 논리적 구조로 설득을 해나가고요. 한 20% 정도로만 마지막에 감성 터치를 하는 형식으로 제안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제안 썼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제안 너무 취했어. 이게 너무 멋있어. 막 그래서 감성적으로 막 써요. 누가 멋있는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변화가 어쩌고저쩌고 해요.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게 단 전제가 있는 게 그거를 심사하시는 분이 그 감정선에 따라오면 100% 설득이 되는데 안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과 이성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제안 배경을 써야 된다. 그런 거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심플로 통해서 얘기하시던가 아니면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요. 네. 조금 어려운가요? 조금 괜찮으세요? 혜인님 어떠세요? 좋아요. 졸린 것 같은데요? 제 능력? 네. 원래 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슷한 사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앞에 플로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우디 폭스바겐 쪽에 제안할 때 썼던 건데요. 여기도 환경 분석해서 여기도 좀 다른 툴을 썼죠. 스팁이라고 하는 분석을 쓰는데 뭐 스와 쓰시건 뭘 쓰시건 상관없어요. 요거 툴을 선택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쓸 말이 많은 거, 유리한 내용 위주로 저기 툴을 선정하시면 되고, 요때 당시에 HRD 아웃소싱, 전체 아웃소싱에 대한 수주 제한이었기 때문에 트렌드가 이때 70-2010 모델, 마이크로 링 이런 것들이 유행이어서 그런 내용을 적었고 밑에 이제 분석 시사점 같은 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습자 중에 10%가 외국인들이었고 대부분 주요 의사결정자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 관리할 때 넣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넣었고요. 그래서 뭐 또 하나는 또 그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데 또 중요한 게 RFP 잘 읽는 거거든요. RFP 잘 안 읽는 경우도 있는데 꼭 잘 읽으셔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축도본 다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RFP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쪽에는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주죠. 내가 제한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로 이제 분석 시스템 뽑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핵심 이해 당사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인터뷰하는 경우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환경 분석에서 담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담고 뭐 분석 시사점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플로우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할까, 어떻게 제안 컨셉을 낼까 하다가 또 말을 만들었어요. 제안하다 보면 말 만드는 게 이제 아우디가 또 쿼트로가 또 유명하잖아요. 4륜구도 Q 4개를 만들어 갖고 퀄리파이드, 퀄리티, 퀀티티, 퀵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어서 이렇게 딱 마지막에 감성 터치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쭉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네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이미지를 하나 각인시켜주는 거거든요. 선물도 똑같잖아요. 마지막에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받고 나서 그게 사줘놓고 생색내면서 나중에 기분이 안 좋아지면 약간 안 좋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리는 제안 같은 경우에는 선물 주는 거랑 똑같다. 그 상대방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거기서 시사점을 뽑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될 감동과 센스를 넣으셔라. 이런 형태로 첫 번째를